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식시장은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이상하게 내 계좌만 파랗게 식어가는 경험이요? 이 투자의 역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무려 54%나 폭등했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불장이었죠. 모두가 환호했고 이때다 싶어서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2006년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 뜨거웠던 2005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즉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이 1년 12달 중에 무려 8달이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니, 시장은 오르는데 왜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근데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개인들이 팔아치운 주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팔았던 종목들의 수익률은 월등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오를 주식은 팔고 떨어질 주식을 사고 있었던 셈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죠.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정보가 부족한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짠 매매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건가? 대부분 여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정교한 해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매매일지죠. 언제, 얼마에, 어떤 지표를 보고 샀는지 꼼꼼하게 기록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큰 함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기술적 매매 일지가 왜 함정이냐면요. 이게 종종 사후 확신 편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그럴듯한 이유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때 이동평균선이 지지했으니까 샀지 라고 적어두지만 사실 그건 그냥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된 논리에 갇혀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차트나 시장 정보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모든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 우리의 심리에 있었던 거죠. 이 문제의 주범, 그 이름은 바로 인지 편향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우리 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뭐랄까 비논리적인 사고의 패턴 같은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건 바로 전망 이론에서 시작되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인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똑같이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심리적으로 2배 이상 크다는 겁니다. 이 감정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맞습니다.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 기쁨을 잃기 싫어서 서둘러 팔아버리고요. 손실이 나면 그 고통을 마주하기 싫어서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가 차트가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그 순간 우리 뇌의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는요, 이걸 마치 눈앞에 굶주린 맹수가 나타난 것과 똑같은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인 판단 회로는 그냥 마비돼 버리고 던지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하는 본능적인 반응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과신편향이라는 게 기름을 붓습니다. 한두 번 운 좋게 수익을 내면 나 좀 하는데? 싶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분석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너무 잦은 거래를 하거나 위험 관리는 뒷전인 채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증 편향이 이 모든 잘못된 고리를 아주 단단하게 잠가버립니다. 내가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에 맞는 뉴스나 정보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식이 위험하다는 신호들은 애써 무시하거나 합리화해버리죠. 아까 그 매매일지가 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강력한 본능의 연쇄의 고리를 도대체 어떻게 끊어야 할까? 문제의 원인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있다면, 그쵸? 해결책도 바로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술적 일지가 아니라 바로 감정 일지입니다. 질문에 바꾸는 거예요. 왜 주가가 올랐지를 기록하는 대신 그 주가를 보고 나는 왜 흥분했지, 왜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하고
내 감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탐욕, 공포, 포모 같은 내면의 동력을 추적하는 거죠. 목표는 시장 분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게 그냥 마음 다스리기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꾸준히 기록하고 매매에 임한 트레이더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5%나 더 높았다고 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 부검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무섭죠? 쉽게 말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딱 3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첫째, 내가 사자마자 갑자기 외부 충격으로 시장 전체가 10% 폭락하면 어떡할 건가? 둘째, 내가 믿었던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빠져나올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내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게 옆으로만 가면 그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요.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뇌가 패닉에 빠지는 대신 정해진 계획대로 착착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제시 리버모어의 삶이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대공황을 예측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파산과 재기를 반복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그가 평생에 걸쳐 얻은 교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 진짜 문제는 시장 분석 기술이 아니라 내 감정이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시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뇌라는 것. 둘째, 우리가 흔히 쓰는 매매 일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차트만 보지 말고 내 안의 감정을 기록하자는 것. 넷째,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전 부검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정복하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번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은 차트 위에 선을 긋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고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